말레이시아 켈란탄 코타바루 페타니 빌리지에 위치한 눈물을 흘리는 페타이 나무의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아스트로 아와니의 보도에 따르면 물을 내뿜는 페타이 나무의 미스터리는 곤충에서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물은 페타이 나무에서 물을 과잉 섭취한 곤충이 배출하는 오줌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바대학의 동물학자 압둘 하미드 아흐마드 박사는 이 물이 매미 오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종류의 곤충의 일부는 나무 기둥의 기생에서 살며 입으로 나무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압둘 하미드 박사는 액체가 탄수화물을 보다 적게 함유하기 때문에 곤충들이 더욱 많은 액체를 이후 섭취하면 이 액체는 곤충의 소화기관에서 과잉 상태가 되어 배출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압둘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곤충은 무리를 지어 살기 때문에 이들이 오줌을 한꺼번에 배출하면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전에 지역 마을 사람들은 페타이 나무가 물을 막 뿜어내는 모습을 보고 마치 우는 것 같아 경악했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 페타이 나무가 2주 동안 매일 밤 잎에서 깨끗한 물을 생산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많은 주민들은 이 물이 다양한 질병을 고친다고 믿고 있죠. 그러나 압둘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이는 잘못된 믿음이며 주민들은 이 나무의 물을 약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기는 하지만 곤충이 배출하는 이 물은 위험하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 물이 사실 그냥 곤충의 오줌이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영국의 해변가로 씻겨져 올라온 동물들에 대한 한 새 연구에서 조사 대상이 된 해양 포유류 각각의 소화기관에서 마이크로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BBC에 따르면 엑세터 대학과 플리머스 해양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돌고래, 표범 및 고래를 포함한 10가지 종류의 동물 50마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조사한 모든 동물에게서 마이크로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연구원들은 60% 이상이 마이크로플라스틱으로 구성된 나일론이 낚시용 밧줄, 그물망, 의류 마이크로 섬유 및 칫솔과 같은 것들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즉 페트는 연구를 진행한 해양 동물들에게서 널리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5.5개의 플라스틱 입자가 동물들 각각의 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BBC에 따르면 발견된 84%의 마이크로플라스틱이 합성 섬유였으며 반면 나머지는 음식 포장재나 플라스틱 병의 파편이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망치기 전 인도양의 깊이를 먼저 조사하러 향했습니다. 넥톤이라고 불리는 비영리 단체 기관의 연구팀은 대서양 탐험을 위해 3년간의 원정을 떠났습니다. 오션 제퍼라고 불리는 배를 타고 독일 브레머 하펜 해안을 떠나 세이셸을 향했습니다. 세이셸은 115개의 섬으로 구성된 군도로 대략 14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베타 경제 수역입니다. 이 국가는 해양의 30%를 보호하는 데 안간 힘을 써왔습니다. 넥톤에 따르면 연구팀은 몇 주간에 걸쳐 이 지역의 해저 지도를 완성하여 해저 생물체를 연구하고 센서를 세이셸 주변 해저 2000m 아래로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미션은 이 섬 근처 지역에서 최소한 50번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주요 목적은 환경 보호를 위해 쓰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새 해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해 그들의 조사 과정을 생방송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미션의 수석과학자 루시 우드월 씨는 우리는 수십여 종의 새로운 생물체를 발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생물체에는 새로운 산호에서 해면, 그리고 보다 크게는 개상어와 같은 큰 동물까지 포함될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맹그로브 나무가 열대지방 해안 75%에서 해양 생명체들에게 보금자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야생동물 기금에 따르면 전 세계의 맹그로브 나무 35% 이상이 지난 반세기 동안 사라져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볼보는 한때 맹그로브 나무의 지지를 받았던 해양 생명체를 위한 서식지를 다시 조성하기 위해 맹그로브 나무의 뿌리 구조를 모방한 살아있는 바다벽이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볼보는 시드니 호주에서 살아있는 바다벽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이곳들은 현재 해변가의 절반이 인공 방파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볼보는 시드니의 해양과학연구소 및 암초 디자인 연구실과 함께 협력하여 3D 프린트 타일 50개로 구성된 살아있는 바다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타일은 재활용 플라스틱 섬유로 강화되게 됩니다. 이 타일들은 시드니에 있는 토종 맹그로브 나무의 뿌리 구조를 모방해 고안되었는데요. 해안선이 인공 방파제로 가득해지면서 맹그로브 나무 숲이 사라졌을 때 갈 곳을 잃은 해양 생명체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볼보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인공 방파제는 독성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걸러내는 데 도움을 줄 여과 섭식 유기체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바다벽은 시드니 항구의 방파제 구조 위에서 설치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인간은 매년 3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호주인들은 매년 3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중 12%는 재활용된다고 호주 세계야생동물 기금은 밝혔습니다. 에코와치 측에 따르면 플라스틱 물병, 비닐봉투 및 빨대와 같은 물건들이 매일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볼보 측은 연구원들이 향후 20년간 이 새로운 방파제가 수질이나 생물의 다양성을 개선시키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겨울 폭풍 제이든 때문에 혹독한 추위가 지난 1월 북미 중서부를 강타했는데요. 얼마나 심했던지 우체부도 집에 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미국 우체국에 따르면 극한 추위로 특정 주에서 배달 서비스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CNN은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그리고 캔사스, 미주리, 몬태나 및 네브라스카 일부 지역에 우편물 배달이 중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기온은 사상 최저치에 달했는데요. 시카고의 경우 아침 기온 영하 27도를 기록, 북서부 위쪽 지방 및 그레이트호가 영하 20도에서 40도까지 곤두박질 쳤다고 합니다. 풍속 체감 효과는 훨씬 최악이라 북부 평원과 그레이트호 지역에서는 영하 30도에서 7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미네소타의 경우 기온이 영하 70도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보도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날씨 조건 하에서 피부가 노출되면 자그마치 5분 안에 동상에 걸릴 수 있어 국립기상국은 외출 시간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명이 이미 극한 추위로 목숨을 잃었으며 1명은 위스콘신, 1명은 미네소타, 나머지 1명은 일리노이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겨울왕국의 엘사가 아닌 이상 이럴 때에는 집에서 이불 둘둘 말고 들어앉아 있는 것이 최고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추위는 그냥 귀찮은 정도가 아니거든요. 수중음파가 해양 포유류들에게 있어 고통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수중음파는 동물들에게 겁을 주어 달아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새로운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부리고래 일부에게서 발견되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행동이 수중음파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리고래는 압력 변화를 견디는 능력이 있는 동물로 깊이 잠수합니다. 이들의 신진대사는 산소를 절약하기 위해 느려지고 이들의 장기는 감압증을 피하는 데 적응됩니다. 그러나 Royal Society Proceedings B Journal에 실린 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래가 해군 정찰함이 발사한 수중음파에 접촉하게 되면 두렵고 당황스러워하며 헤엄쳐 멀리 도망간다고 합니다. 질소가스 방울은 이후 고래의 정맥이 축적되어 뇌출혈과 척추를 포함한 장기 및 신경계의 손상을 야기시킵니다. 이들의 잠수 패턴에 있어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빠른 변화로 질소가 축적됩니다. 부리고래는 보통 1시간 동안 1000m 이상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중음파에 노출되면 이들은 3000m 깊이까지 2시간가량 동안 잠수합니다. 일단 혼란에 빠지고 고통을 느끼게 되면 이 고래들은 인근 해변가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3년 수중음파와 고래의 죽음 간의 연관성을 지적한 한 논문은 지난 2004년 카나리 아일랜드 주변에서 해군 훈련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보고서의 과학자들은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이들은 큰 무리의 고래들이 자주 해변가로 출현하는 지역에서 중주파수의 수중음파에 대한 추가 금지를 내리자고 제시했죠. 한 일본인 남성이 바퀴벌레랑 사귄다고 합니다. 유타 시노하라라는 이름의 일본인 남성은 곤충 오타쿠인데요. 놀라운 고백을 내놓았습니다. 스트레치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19세일 때 곤충을 먹는 데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25세로 아직도 이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리사라고 이름 붙인 바퀴벌레와 사귄다는 것인데요. 그는 리사를 아프리카에서 샀으며 심지어 그는 이 바퀴벌레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리사가 죽고 나자 그는 그의 사랑이었던 리사를 먹어버렸습니다. 유타시에 따르면 곤충의 맛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특히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식량 안전 보장을 위해 곤충을 추천하기 시작한 이후 유타시는 곤충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꽤 건강한 습관처럼 들리죠?